네,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창업 정보일까요? 자, 이번엔 경영을 하시는 분들과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인 왜 배달료가 오르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내용을 특별히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자, 코로나 이후 창업은 대부분 배달 창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서 드시는 분들 역시 배달로 시키다 보니 배달료의 상승이 부담스럽죠. 이런 와중에서 자영업자들 역시 배달료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키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달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느냐? 그게 아닌 상황이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배달료가 왜 오르는지 설명하기 전에 배달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달료가 또 인상이 됐습니까? 작년과 다르게? 예, 이번에도 이번 달서부터 이제 또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또. 네. 자, 배달 시장의 변화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기존 배달 음식의 시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배달을 시켜 먹었던 치킨, 중국집, 피자 등등의 배달이 있었는데 이런 배달들의 경우 우리가 배달료를 따로 안 줬잖아요. 네. 배달 기사를 식당에서 고용을 해서 음식값에 배달료를 포함해서 배달을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식당에서 음식값에 배달료를 포함해서 배달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전에도 배달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배달을 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더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오르니까 줄 수가 없게 됐던 거거든요. 지금 음식을 시키면 예전에는 음식값만 지급을 하면 됐었는데 예. 지금 배달료를 따로 예, 그렇죠.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적지 않나요? 이 배달료가 상당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예. 네. 자, 그래도 이제 배달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예. 식당들은 그럼 이런 배달 관련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하고 있습니까? 자,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배달 대행 전문 업체입니다. 배달 전문 업체의 경우 음식점과 배달 기사를 연결해서 여러 음식점의 음식을 한 사람이 배달함으로써 배달비를 줄임으로써 분업화, 전문화를 통해 가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대형 배달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변화하게 되죠.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정말이지 요즘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 초대형 배달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처음에는 배달료를 싸게 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투자를 통해 받은 많은 돈을 통해서 배달 기사를 최대한 많이 가입시켜서 최대한 빠르고 싸게 배달하는 방식이 가능하게 됩니다. 영세한 업체들은 자금력이나 플랫폼의 영향으로부터 이제 받아서 폐업을 하게 되죠. 문제는 이렇게 시장을 장악한 몇 개의 플랫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몇 개의 플랫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의 경쟁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 가장 큰 문제가 고객 정보를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배달앱에서 주문을 할 때 고객 정보가 전부 배달앱에 입력이 됩니다만 문제는 단골 업체는 고객의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단골을 관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장사에서 몫이 중요한 것처럼 플랫폼 상단에 광고를 내야만 고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장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고료가 계속해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뭐 원주나 뭐 이렇게 그 강원도도 만들었잖아요, 플랫폼을. 그래서 지금 저희 방송하기 전에 예. 광고가 나오긴 했죠. 그렇죠. 그냥 네. 근데 마침 터진 코로나가 네.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더 큰 문제를 예, 발생시킵니다. 예. 네. 일단은 앞서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배달앱에서 주문을 할 때 고객 정보가 예. 배달앱에 이제 입력이 되니까 예. 단골을 그 음식을 배달하는 식당에서는 단골을 관리할 수가 없다. 이런 예. 또 일단 단점이 있다는 얘기를 좀 지적해 주셨고, 예. 자, 배달업계와 또 코로나19는 때려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는데요. 정확히 어떤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 기존에 배달시켜 먹는 음식과 식당에서 먹는 음식이 구분되는 형태여서 배달하는 음식 시장만 가지고 경쟁을 했던 업체들이 모든 음식과 물건을 배달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됐어요. 따라서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사태를 가져오게 됩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배달비가 점점 증가하게 된 것이죠.
또 여기다가 아까 경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단건 배달이라고 해서 한 건만 배달하는 경우 빠르고 좋기는 하지만 이 배달의 수요를 폭증시키는 원인이 되어서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당들도 이제는 배달비를 올리는데 한계를 느끼고 아예 음식값을 올려서 배달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배달 음식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배달료보다는 음식값이 이제 앞으로 또 오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달 전문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 배달 음식 자체의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또 배달기사분들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반대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위드 코로나 선언하고 나서 바로 배달 건수가 급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때 배달료가 일시적으로 하강했던 적이 있죠. 이런 식으로 수익이 너무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 배달 기사들이 자신의 스킬이나 장비를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스킬이나 장비가 업그레이드가 돼야만 배달 효율이 올라가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말이죠.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배달료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보험료 때문입니다. 보험료? 예. 예. 그럼 오토바이 배달 사고가 많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높게 책정이 된다 이런 해석인가요? 어떻게? 맞습니다. 네.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하다가 사고를 나게 되면 대부분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보험료가 비쌉니다. 고급차보다도 비싸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각 배달 기사들이 자신들이 보험을 들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고 배달을 했던 겁니다. 한 달에 몇백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벌려면 자신이 위험과 남의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야만 하고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벌어놓은 돈을 다 쓰고도 모자라 빚을 크게 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위험 부담을 개인이 지었기 때문에 배달료를 싸게 쓴 것인데 앞으로는 보험 가입을 하는 형태로 바뀌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험료를 떼기 때문에 배달기사에게도 돌아가는 비용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 보험을 본인이 이제 부담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보험을 안 들고 배달을 했던 거죠. 그동안에는. 그냥 개인이 사업자니까 네. 그냥 내 몸으로 떼운 거죠. 근데 앞서 지금 멘트에 배달기사에게 돌아가는 비용도 줄어들게 된다. 이제 플랫폼 보험료를 떼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배달 업체에서 보험료를 뗀다는 얘기죠. 그렇죠. 줄 때 보험료를 떼고 이제 배달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이렇게 배달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물건을 시키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가 힘든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험 가입을 하게 되는 이유 어디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대로 그냥 본인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사업자니까 그럼 보험을 안 들고 기존 했던 대로 하기는 좀 어려운 건가요? 자, 이제 배달 기사들은 이제 숫자를 모아야만 하잖아요. 네. 저쪽 배달 플랫폼을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절하기가 힘든 거죠. 우리는 보험을 들어준다. 우리한테로 와라. 또 앞으로 배달비의 상승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기존의 대부분의 배달 기사들이 대형 플랫폼에 소속이 되어서 이제 보험을 요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숫자가 많아지니까. 기존에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어서 배달 기사들이 자기가 그냥 자영업자처럼 했는데 이제는 직원처럼 관리하라고 정치권에서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썼으니까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요. 이게 플랫폼 노동자들의 숫자가 폭증을 하면서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결국 그러면은 뭐 배달업체에서 보험료를 들어준다고는 하지만 배달기사들 그 급여에서 보험료를 떼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험료를 들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보험료를 들어준다고 유인을 했지만 예. 결국 그 보험료를 배달기사 월급 급여에서 다 뗀다면 예. 배달기사가 보험 드는 격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비용으로 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지 않고서는 이제 그 사고가 났을 때 비용을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근데 결국 이렇게 배달료가 오르면 이거 거의 또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앞으로 배달 이용하기가 그럼 더 힘들어지는 건가요? 실제로 저도 그 배달을 시켰다가 눈 오는 날 네. 이게 2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취소하고 직접 가져왔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식당이 직접 배달 기사와 계약을 하는 방식의 배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모여있는 몇 개의 음식점하고 계약을 해도 배달을 해주는데 싸게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골 식당과 단골 배달 기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형태의 배달 시스템이 서로 경쟁하는 형태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플랫폼도 한 축을 자리를 잡겠지만 크게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동네에서 이제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 동네는 우리가 이제 맡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골 식당과 단골 배달 기사가 같이 연합으로 앞으로 시스템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앞서도 이제 광고가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수수료 없는 일단 시켜 뭐 강원도에서 이제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예. 그런데 의외로 좀 많은 분들이 홍보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면 TV랑 라디오로 지금 광고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광고의 축은 스마트폰입니다. 저도 지금 사실 서점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광고 능력이 너무 딸리는 게 휴대폰에 SNS나 이런 쪽에다 광고를 아무리 해도 초대형 플랫폼의 시간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나라에서 지금 광고를 하는 게 전부 다 계약이 국영방송이나 아니면 TV 라디오에 집중돼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잡기가 정말 힘들어요. 스마트폰 광고를 쫓아가지 못하면 그거를 광고를 홍보하기 힘듭니다. 기존 또 시스템이 익숙해서일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렇게 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배달업체들이 경쟁을 통해서 시장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자, 배달 시장을 장악하는 자가 시장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배달 인력을 장악하게 되면 현재는 음식 배달 정도만 가능하지만 앞으로 모든 것을 주문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죠. 요즘엔 다크스토어라고 해서 대도시에서 30분 안에 거의 모든 생필품을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크스토어 안에 물건은 주문한 물건이 아니라 빅데이터에 따라서 그 지역 사람들이 매일 필요한 물건을 채워놓은 것이라서 기존의 마트나 편의점을 대체할 정도로 거대한 시장인데 그것에 대한 시장에 대한 준비나 정치적인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라는 점이 걱정입니다. 앞으로는 배달 시스템도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는 배달과 관련한 내용, 그 중에서도 요즘 문제가 되는 배달료 상승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앞으로 이 배달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자, 배달료가 상승하는 첫 번째 원인은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기존의 배달업체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배달 대행업체가 생기게 됐고요. 두 번째는 대형 배달 플랫폼 간의 경쟁 때문입니다. 배달 기사를 많이 고용할수록 시장 장벽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을 위해서 단건 배달, 보험비 지급 등의 많은 비용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배달의 위험성에 대한 보험 비용 상승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배달 기사들이 자신이 안고 가는 리스크였으나 이제는 비용으로 들어가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비용이 높은 플랫폼 배달과 직접 배달비까지 저렴한 배달하는 지역 배달업체가 경쟁하는 형태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창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배달료가 왜 상승되는지 여러 가지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